독일 잠수함을 40년 넘게 운용해온 페루가 차세대 잠수함의 설계도를 대한민국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몇 척을 팔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페루 한복판에 남미 전체를 겨냥한 조선 정비 수출 거점을 심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오랫동안 지켜온 남미 해군 시장의 판이 한국 기술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펀치입니다. 페루 해군은 오랫동안 독일제 잠수함을 운용해 왔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209급 잠수함은 한때 남미에서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선체는 늙고 장비는 낡고 정비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바다 아래에서 국가의 생존을 맡아야 할 잠수함이 이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루가 다음 잠수함으로 다시 독일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운용한 경험이 있고 승조원과 정비 인력도 독일식 체계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유럽 조선 강국도 충분히 경쟁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루가 미래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로 부른 나라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페루가 한국에 요구한 것은 완성된 잠수함을 가져다 달라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국 조선소에서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들고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페루는 잠수함을 산 것이 아니라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가 되기 위한 시간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장 빠르게 줄여줄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페루 국영 조선소 시마는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HDS-MGP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낯설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설계 능력과 페루 해군의 운용 경험을 하나로 묶은 페루 맞춤형 차세대 잠수함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만들어 놓은 잠수함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페루의 해역과 작전 환경, 정비 여건, 승조원 요구까지 반영해 새로운 플랫폼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히던 기본 설계 단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잠수함 사업에서 기본 설계는 단순한 그림 몇 장이 아닙니다. 선체 크기, 배수량, 추진체계, 무장 배치, 탐지 장비, 승조원 공간, 정비 구조까지 잠수함의 뼈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문턱을 넘었다는 것은 이제 꿈을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실제 함정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닙니다. 페루 해군이 차세대 잠수함의 미래를 한국식 설계 철학에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잠수함은 한 번 도입하면 30년, 길게는 40년 이상 운용합니다. 설계와 건조뿐 아니라 부품, 정비, 성능 개량, 승조원 교육까지 수십 년 동안 관계가 이어집니다. 한국이 이번 사업을 잡는다는 것은 잠수함 한 척의 가격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페루 해군의 심장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노린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한국에서 완성한 뒤 페루에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페루시마 조선소가 현지에서 직접 공동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이 남미 시장을 뚫기 위해 꺼낸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유럽 업체들은 오랫동안 완성품을 수출하고 핵심 기술과 정비 권한을 자신들이 쥐는 방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구매국은 전투함을 사더라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원제작국의 지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가 부족해도 소프트웨어 한 줄을 바꿔도 성능 개량을 해도 다시 유럽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신들의 조선소에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자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들이 직접 고치고 직접 관리하고 주변 국가에까지 수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페루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카드입니다. 페루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자국 방위 산업을 일으켜 세울 공동 창업자에 가깝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사면 몇 년 뒤 다시 돈이 나가지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을 가지면 일자리와 기술, 부품 생태계, 수출 기회가 남습니다. 페루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가 잠수함 한 종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페루는 이미 상륙함, 경비함,
함정 현대화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넓혀왔습니다. 페루시마 조선소에서 한국 설계를 바탕으로 만든 대형 상륙함이 실제로 진수됐고 한국형 해군 플랫폼이 페루 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배가 만들어지고 실제 조선소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미 국가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한국이 약속한 함정을 제때 만들고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고 성능까지 입증한다면 주변국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페루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남미 국가들이 전투함을 도입하려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평양 연안의 페루에서 한국형 함정을 보고 정비하고 구매를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한국은 페루 시장 하나를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페루를 통해 남미 전체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페루는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고 북쪽으로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남쪽으로 칠레가 이어집니다. 대서양 쪽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노후 함정 교체와 정비 수요가 쌓여 있습니다. 한국이 페루에서 건조와 정비 능력을 안정적으로 보여준다면 남미 각국은 더 이상 유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루과이를 비롯한 주변국이 한국과 페루가 공동 설계한 해상 플랫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직 이것이 곧바로 대규모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큽니다. 조선과 방산 시장에서는 첫 번째 함정을 누가 만드느냐? 보다 첫 번째 성공 사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 배가 바다에서 성능을 증명하는 순간 두 번째 고객부터는 설명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미 방산 시장은 유럽의 오래된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독일은 잠수함으로, 프랑스는 전투기와 함정으로, 스페인은 조선과 정비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브라질처럼 자체 조선 기반을 가진 나라를 제외하면 많은 국가는 유럽 업체의 제안과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고정된 시장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빠르게 만들고 더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고 현지 생산을 허용하며 유지 보수까지 묶어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이 스스로 방위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유럽이 제품을 팔았다면 한국은 산업을 함께 만듭니다. 이 차이가 남미 국가들의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국 조선업의 체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 건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에서 축적한 설계와 생산, 관리 능력이 군함 건조에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선박을 빠르게 설계하고 수많은 협력 업체를 움직이며 정해진 납기를 맞추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작은 실수 하나가 승조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소음을 줄여야 하고 수압을 견뎌야 하며 좁은 공간에 추진 체계와 무장, 센서, 생활시설을 모두 넣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잠수함 설계와 건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1200톤급에서 시작해 1800톤급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까지 단계적으로 키워왔습니다. 외국 설계를 받아 조립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잠수함을 설계해주는 단계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통쾌한 부분입니다. 과거 한국 역시 독일 기술을 배우며 잠수함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독일 잠수함을 운용해온 페루가 차세대 잠수함의 설계를 한국에 맡기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로, 구매하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독일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던 한국이 이제는 독일이 지켜온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선명한 반전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기는 잠수함 성능만이 아닙니다. 납기입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불만은 좋은 무기인데 너무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유럽 조선소들은 이미 자국 물량과 다른 수출 계약이 쌓여 있습니다. 설계 변경과 정치적 승인, 복잡한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면 계약에서 인도까지 10년 이상 기다리는 일도 생깁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은 대량 생산과 공정 관리에 익숙합니다. 같은 기간에 더 많은 함정을 만들고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며 실제 인도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당장 바다를 지켜야 하는 나라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니라 제때 도착하는 무기입니다. 한국 방산이 최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속도에 있습니다. 가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최신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도입비와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작은 국가가 몇 척만 도입해도 국방 예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필요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구매국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유지 체계를 제시합니다. 최고가 제품 한 척보다 실제로 운용 가능한 함대 전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루가 얻는 것은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현지 공동 건조가 시작되면 조선소 기술자, 용접공, 설계자, 전자장비 전문가, 정비 인력까지 수많은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잠수함 한 척에는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강제 배관, 전선, 배터리, 통신 장비, 생활 설비까지 다양한 산업이 연결됩니다. 한국 기술이 페루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변의 중소기업과 교육기관까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완성된 무기를 팔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장과 훈련센터, 정비체계, 부품망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한 번 계약한 고객을 수십 년 동안 한국 기술 생태계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페루는 한국형 잠수함의 구매국이 아니라 남미 생산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성공하면 한국의 이익은 한 번의 수주 금액을 훨씬 넘어섭니다. 페루에서 생산된 잠수함과 함정이 주변국으로 수출될 때마다 한국 설계와 핵심 장비, 부품, 교육, 성능 개량 수요가 따라옵니다. 페루가 남미의 정비 중심지가 되더라도 그 중심 기술은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현지화가 한국의 몫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기술이 시장 전체에 뿌리를 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페루의 지리적 가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루는 남미 서부 태평양 연안의 중심에 있습니다. 북쪽의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남쪽의 칠레를 연결하고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와도 이어집니다. 이곳에 한국형 잠수함의 건조와 정비 기반이 자리 잡는다면 단순한 국내 조선소가 아니라 남미 서부 전체를 커버하는 전략 거점이 됩니다. 잠수함은 멀리 이동해 정비받기 어렵고 운용국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한국과 페루가 이 수요를 먼저 잡는 순간 주변국은 자연스럽게 같은 체계를 선택할 이유가 생깁니다. 정비 시장은 새 함정을 파는 것보다 더 오래 갑니다. 함정은 수십 년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장비를 교체하고 성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한 척을 건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용하는 동안 계속 새로운 계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강국은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가 아니라 고객의 함대가 움직이는 동안 계속 필요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페루를 통해 바로 그 위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이 기술을 너무 많이 넘겨주면 결국 경쟁자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페루는 다른 나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기술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핵심 설계와 지속적인 성능 개량 능력을 한국이 확보한 채 현지 생산을 통해 시장을 넓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한국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지 생산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부품과 플랫폼, 연구 개발에서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루가 한국형 잠수함을 만들수록 한국식 설계와 부품 체계가 남미의 표준처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을 잡은 나라가 결국 시장을 잡습니다. 더구나 잠수함은 한 번 선택한 체계를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승조원 교육, 정비 설비, 무장, 통신, 작전 교리까지 모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페루가 한국형 잠수함 체계를 도입하면 이후 추가 도입과 성능 개량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계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잠수함이 들어가는 순간 앞으로 수십 년의 문이 함께 열립니다. 페루 해군에게도 이번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교체가 아닙니다. 낡은 독일 잠수함을 계속 연명하는 나라에서 차세대 잠수함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하는 나라로 올라설 기회입니다. 남미에서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장기간 정비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페루가 이 능력을 갖춘다면 군사력뿐 아니라 지역 내 정치적 위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바꿔줄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장면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페루에서 한국형 잠수함의 첫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실제로 태평양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날이 오면 남미 각국의 해군 관계자들이 페루 조선소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한국까지 날아오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한국형 설계와 현지 생산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경쟁은 달라집니다. 유럽 업체는 제품 설명서를 들고 와야 하지만 한국과 페루는 실제로 움직이는 잠수함과 조선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보다 강한 영업은 없습니다. 현지에서 건조된 첫 함정이 성능과 납기를 증명하는 순간 남미 시장의 심리적 장벽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잠수함에서 시작된 신뢰는 경비함, 상륙함, 군수지원함, 수상전투함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해군 함대를 한국형 체계로 바꾸는 일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페루가 한국 조선업의 남미 전진 기지가 된다면 HD현대 중공업뿐 아니라 한국의 레이더, 통신, 무장, 엔진, 전자전 업체들까지 새로운 시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잠수함 한 척을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닌 이유입니다. 배 한 척 뒤에 수십 개 기업이 들어가고 한 번의 공동 개발 뒤에 수십 년의 정비와 개량이 따라옵니다. 한국 방산이 진짜 강국으로 올라서려면 완제품 판매를 넘어 이런 생태계 수출을 해야 합니다. 페루 프로젝트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물론 마지막 문턱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 건조 계약과 예산, 세부 일정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가장 어려운 첫 단계를 넘고 있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기본 설계를 진행했고 페루 해군 수뇌부가 차세대 잠수함의 방향을 한국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현지 조선소도 공동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심 표명이나 전시 악수가 아니라 실제 설계와 산업 기반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산 사업에서 한번 깔린 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계를 함께한 나라가 건조에서 가장 유리하고 건조를 함께한 나라가 정비와 성능 개량에서도 가장 유리합니다. 한국은 이미 페루 차세대 잠수함의 출발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이 40년 동안 지켜온 자리에 한국이 들어섰습니다. 유럽이 완성품을 팔던 시장에 한국은 산업을 함께 만드는 방식을 들고 왔습니다. 잠수함 한 척의 계약을 넘어 조선소와 기술자, 정비망과 수출 통로까지 하나로 묶는 거대한 전략입니다. 페루는 한국 기술을 통해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페루를 통해 남미 전체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첫 번째 잠수함이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 잠수함이 페루 국기를 달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날 세계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잠수함을 따라 만들던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미래 함대를 설계하고 그 나라의 조선 산업까지 일으켜 세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미 해군 시장의 기준은 유럽이 아니라 한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은 페루의 잠수함 한 척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남미 바다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페루의 첫 한국형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잠수함 수출국을 넘어 남미 해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펀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